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이중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기획예산 담당관 박용하.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박용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부서의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재룡 기획 담당입니다. 김지웅 홍보 담당입니다. 류창호 예산 담당입니다. 황남용 감사 담당입니다. 김태균 법무 담당입니다. 박현서 규제 평가 담당입니다. 다음은 그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철영 기획계 6급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송혜은 홍보계 6급 주무관입니다. 김병산 예산계 6급 주무관입니다. 노종환 감사계 주무관입니다. 정태균 법무계 주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준호 규제평가계 주무관입니다. 네, 담당관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7페이지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중심 원탁회의 개최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해 그 10월 24일 1차 회의 때에 중앙시장로 일방통행 방안 외 2건, 그 다음에 올해 2월 14일 2차 회의 때 중앙시장로 일방통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방안 외 2건, 그리고 지난 5월 15일 3차 회의를 개최를 해서 1, 2차 때에 논의되었던 그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 그리고 시정 주요 현황 및 일반 안건 공지 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 이슈 등에 대해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분기 1회 및 사안이 발생 시에 수시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두 번째 채무 현황 및 상환 내역과 향후 대책입니다. 채무 현황 및 상환 내역입니다. 2019년 4월 30일 현재 일반 회계에 2개 사업에 40억, 특별 회계에 대포항 개발 사업 지방채로 114억, 그래서 총 154억 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육성, 지방교부세 감액보존 지방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각 4억씩 상환 계획입니다. 대포항 개발 그 지방채는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 57억씩 상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대포항 개발 지방채에 대해서는 그 잔액을 9월 30일 그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대금 완납 시에는 금년 내에 조기 상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 번째, 설악권 행정협의회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75년 3월 18일 그 속초, 인제, 고성, 양양 4개 시군이 구성이 됐고 그동안에 상생한 건 26건이 협의 추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18년과 올해에는 그 설악권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설악권 4개 시군 관광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설악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홍보 마켓 등을 협의 추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악권 4개 시군 그 공동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시장 군수 간담회 등을 등 이런 비공식적으로 이런 회의를 개최를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4개 시군의 그 공동 발전을 위해서 지난 75년부터 설악권 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지만 2011년 그 행정구역 개편 논의 과정에서 시군 통합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이 돼서 시군 간 관계가 소원해진 이후에 현재까지 정상적인 협의회가 지금 개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현안에 대한 시각 차이는 있지만 반면에 4개 시군 번영의 정기회의 개최 또 4개 시군 그 시장 군수 등 간담회를 통해서 공통된 설악권 발전을 위한 현안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서고속가철도 사업 추진이라든지 물 부족 문제 해결 등 우리 시의 그 주요 현안의 공동 대응을 위해 협의회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권 상생발전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난 2016년 9월 7일에 속초, 강릉, 동해, 삼척, 고성, 양양 6개 시군이 창립을 했고 그동안에 그 상생협력과제 12건이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실무협의회 2회 정례회 1회를 개최해서 참가 시군의 현안 및 상생협력 과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동해시청에서 개최된 제8차 실무협의회에서는 총 9건의 상생협력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10페이지 그 네 번째 죄송합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정례회가 9월 중에 그다음에 제9차 실무회의가 7, 8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고 구성 시군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도, 중앙부처 공동 건의 등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지난해와 올해 그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결과입니다. 2018년에 13건, 2019년에 5건 해서 총 18건의 처분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세부 사항은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 사건 내용 및 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심판은 2018년에 총 11건, 2019년에 총 19건이 소재기 돼서 재결 내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도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6번째 상당 부분 소총 사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처분 사항에 대한 소청 심사 그 한 건이 청구돼서 심리 중에 있습니다. 6번째 진정 및 비의 사건의 조사 처리 내역 일체입니다. 총 6건을 조사를 해서 훈계 3건에 경징계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번째 예비비 사용 내역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가뭄 장기화에 따른 비상치수원 확보에 4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5건의 7억 3,7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2019년에는 산불 피해 복구 조사 용역비 등 총 9건의 10억 8,719만 6천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8번째 소송 현황입니다. 2018년 종결된 사건으로 총 28건이 종결 처리됐는데 민사가 18건, 행정소송이 7건, 국가소송이 3건. 이 중에 승소가 14건, 취하가 5건, 패소가 9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2019년에 종결된 사건으로 총 7건이 종결 처리됐는데 민사가 4건, 행정소송이 1건, 국가소송이 2건. 이 중에 승소가 4건, 취하가 1건, 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 다음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으로 총 23건이 있습니다. 그 민사 8건, 행정 소송에 13건, 국가가 2건. 세부 내역은 역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번째 감사 실시 및 수감 내역입니다. 2년에 걸친 총 9회 178건을 적발하고 이 중에 훈계 12명, 예산의 수가 195만 9천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에는 총 7회에 걸쳐 정기감사와 보조금 감사, 감사원 대행감사 등을 통해서 총 144건의 지적사항을 파악하고 이 중에 훈계 12건, 예산의 수 195만 9천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회계 분야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해서 총 34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하고 예산의 수로 57만 8천 원을 조치하였습니다. 28페이지 상급 기관 수감 내역 및 세부 처분 사항 조치 결과가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총 6회 16건의 지적 사항을 파악하고 신분상 조치 사항으로 경징계 3건, 훈계 26건, 재정상 조치 사항으로 122만 5천 원을 해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번째 속초비전 2035 수립 용역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요거는 용역 기간은 2017년 11월에서 2018년 10월이고 착수는 2017년 11월 3일 착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8,590만 9천 원이고 용역 수행은 강원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역 내용은 속초의 그 미래비전 및 발전 등 세부 추진 전략 및 실행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 5월 10일 2035 수립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의 부서별 사전 간담, 착수 보고회 그리고 그 용역 그 수립 방안 등 구상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3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에서 6월 2개월에 걸쳐 주민 600명과 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31일 연구 용역이 일시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35 속초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저정비 또 속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 연계성 확보가 필요한 그 용역이 일시 정지됨에 따라서 공간 구조 및 사업계획 연계 등이 결여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서 본 용역도 연동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함께 중지를 하였습니다. 29페이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서 현재 일시 정지 중인 2035 속초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과 속초 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의 연계 및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강원연구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용역 재개 여부를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용역 재개 시에 시민 참여단, 자문위원단 간담회 및 중간 보고회 등 제반 절차 진행을 통해서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번째 시정 홍보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먼저 신문 방송사 광고 추진 내역입니다. 신문 광고는 2018년에 69건에 2억 3,448만 원, 올해 5월 15일 현재는 37건에 1억 4,703만 7천 원. 방송 광고는 2018년에 8건에 1억 450만 원, 올해 5월 15일 현재는 7건에 9,3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속초 소식지 제작 발간입니다. 총 예산액은 2018년에는 1억 402만 6천 원, 올해는 7,865만 원입니다. 제작 주기는 월 1회고 주요 수록 내용들은 시정 홍보, 의정 유관기관 소식, 속초를 만들어가는 이야기, 속초 시민의 이야기, 문화 소식, 기고문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 형식은 작년까지는 책자형으로 해서 16절 32면으로 제작을 했는데 올해 부터는 시인성 제고를 위해서 책자형 A4 규격으로 해서 크기를 확대를 했습니다. 제작 수량은 전년과 동일하고 4,000부. 다만 점자형 책자를 80부 제작해서 10부로 수량을 좀 줄였습니다. 배부는 우편과 배부 대행 방식을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4월부터는 의회 의원들께서 지적이 계셔가지고 반장까지 올 4월부터 확대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뉴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홍보 사항입니다. 요거는 운영 매체는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 두 개 채널로 운영이 됐는데 올해 5월 15일 현재는 네이버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트위터, 인스타그램까지 해서 4개 채널로 확대를 하고 운영 방식도 종전에는 종전까지는 자체 관리를 했는데 올해 4월부터는 전문업체의 관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네이버 블로그가 77만 5,932명, 페이스북 팔로워가 8,389명, 트위터의 팔로워가 2,326명, 인스타그램이 72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시정 및 시책, 행사와 축제, 또 속초 관광지 등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뉴스 제작 현황입니다. 제작 주기는 월 2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출 매체는 CJ 헬로 영동방송과 홈페이지, SNS 공식 SNS 통해서 송출하고 방송은 주 5회로 화목은 오전 9시부터 9시 15분, 월수금은 오후 1시부터 1시 15분 해서 각 15분씩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 방송 라이브 속초 올릭 운영은 월 2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생방송은 주요 행사 현장을 촬영을 하고 또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고 기획 방송은 속초 홀릭에게 과 연결해서 아이템을 선정해서 취재를 한 다음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 채널은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 TV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기획방송 3회, 생중계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시청 현관 LED 전광판 설치 추진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동형 유리 전광판 설치 공사로 위치는 시청사 우측 화단이 되겠습니다. 규격은 가로 5m에 세로 2.5m 유리 전광판, 영상 송출 장비 일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이고 시정 홍보 내용 표출과 행사, 축제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대비표는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번째 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확보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총 34건에 209억 4,800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고 2018년에는 35건에 772만 2,300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연도별 세부 선정 목록은 도표를 좀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의 하단 부분 금년도 공모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실시간 공모 동향을 수집해서 수시로 부서 전파 및 관리로 적극적 공모 참여 및 국도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연말 공모 참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부서 가점, 인사 가점, 또 선진지 견학 시에 공모 참여 직원을 우선 선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모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3번째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매도시 현황으로 총 9개 4개 도시, 국내 4개 도시에서 총 8개 도시와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국내는 미 그레잠시와 일 연화고시, 중구 훈춘시, 대만 대동현이 되겠습니다. 국내는 서울 중구, 경기 오산, 전북 정읍시, 전남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 실적과 그 성과는 도표를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주요 추진 사항입니다. 제1회 속초 시민의 날 기념식 때에 자매도시 축하 사절단이 내방을 해서 축하와 공연을 펼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자매도시 대표단은 오산시와 정읍시 2개 대표단이 방문했고 공연단은 3개 팀의 90명이 전체 90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자매도시 공원 이전 공사를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위치는 엑스포 석봉도자기 그 남쪽 그 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13만 8천 원이고 그 주요 그 공사 내용은 도시별 그 기념화단 조성과 기존 공원 내에 있던 수목 이식 및 식재 또 안내판과 표지석을 제작해서 일제히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중구 훈춘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 기념 행사를 훈춘시 측과 협의를 해서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9년 속초시와 연화고시 간 상호 파견 직원 연수는 올 10월이나 11월 중에 한 1개월 연수 일정으로 해서 양 도시 간 1명씩 이렇게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25회 환동의권 거점 도시회의가 오늘 9월에서 10월경에 연화고시에서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요구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 의원님. 예, 담당관의 10쪽 좀 잠깐 보겠습니다. 10쪽, 11쪽에 이제 재판 중이라는 거 말고는 다 확정 판결이 된 거죠? 나머지는? 예. 그러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 비공개 여부 잘 검토하셔서 구약식 908 확정 판결 내역 좀 보여주십시오.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하죠. 몇 페이지? 10쪽, 11쪽에서 예. 그 구약식 908으로 돼 있는 건들 확정 판결 내용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12번, 13번 이런 네. 내용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재판 중인 건이 두 건인데 이게 이제 1심인지 2심인지 확인하셔서 만약에 하급심에 판결이 있다면 하급심 판결까지도 알려주시고요. 네. 강정호 의원님의 요구 자료는 구약식으로 된 그 명세서를 요구 자료로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다른 의원님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 시간은 의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질의할 의원님 먼저 제가 김명길 의원님 네 이제 마지막 행감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12일 날 시작할 때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복리 증진에 이제 주안점을 둔 정책 감사로서 미래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협치 감사로 그 목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관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성심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자료를 잠깐 컴퓨터는 크지 마시고요, 회장님. 네, 키지 마세요. 자료 잠깐 보겠습니다. 네, 기획 예산 담당 시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또 평가 부서로서 이번에 산불 또 지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원 부서로서 하여튼 현업 부서보다는 뭐 저희들은 예, 그래도 또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책임지시는 부서이기 때문에 자, 시민 원탁 회의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 원탁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말 그대로 협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 기구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구속력을 갖는 건 구속력을 아니고요. 갖는 건 아니죠? 예. 제가 지금 담당관님께 여쭤보는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내용에 보니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의 위임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원탁회의 예.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시의 위임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원탁회의에서 시에다가 위임을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뭐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원탁 회의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판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즉 행정적인 부분이나 뭐 이제 이런 이제 경우에는 네. 그런 부분들은 또 행정에서 이제 해야 될 소관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이제 유임이 된 네. 건들이 몇 건 이렇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 회의가 계속 진행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협의하는 협의기구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수렴 절차만 걸치는 것뿐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뭐 구속력을 갖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뭐 제도적으로 뭐 꼭 이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시정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뭐 이제 이런 조금 지역의 현안이나 이슈들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네. 뭐 이제 지역의 의견 수렴을 하시는 거고. 수렴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이제 참고를 좀 하고 이렇게 네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차원이라고 보시면 그런 차원으로 되겠습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채무 현황의 8페이지에 보니까요. 현재 이제 154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립도서관 및 공공체육시설 육성부터 해서 대포항 개발 지방채 포함해서 그러면 2024년 완료 계획입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의 네, 이 지금 금액은 현재 154억 금액은 을. 2024년이면 이제 완료가 되는데 네. 저희들이 또 추가로 지금 이제 지방채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방채 신청된 건 뭐 의회 보고됐으니까 다 예, 알고 예. 있고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는 다 완료 요건 이제 계획이시다. 그때까지는 이제 요 154억 네. 원 네.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포항 지방채 관련돼서도 그때 다 완료가 될 예, 이 예정인가요? 대포 지방채 요 관계는 이제 의원도 잘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네네. 그 이제 4월 말일 예. 4월 30일자로 이제 그 10%분 한저그 261억에 2억 6천 네. 이렇게 이제 납부가 됐고 나머지 한 200억 정도는 네네. 9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9월 되기 말까지. 때문에 그거를 이제 9월 말까지 그 계획대로 이행이 되면은 네네. 저희들은 여기에는 계획상에는 이제 2년에 걸쳐 납부하는 걸 돼 있는데 이제 네. 아주
저 올해 이제 아주 상환을 좀 할까 하고 제 실무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대포항 그 호텔 부지 관련해서는 조정이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예예. 예, 알겠습니다. 11쪽의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통보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이 보안을 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우리 청내에서 따로 실시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제 예방 어떤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렇게 이제 시하는 거는 아직은 이제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저희가 문서로 해서 수시로 이런 이제 시달하면서 네네. 촉구를 하고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이제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방이 있습니다. 우선입니다. 예.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제 그저께인가요? 우리 청 후문 쪽에서 음산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의원이 알아보니까 시청뿐 아니고 그 경찰서도 이제 출근 시에 정부에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시는가 보던데요.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 일정도 그렇고 퇴근하셔서 어떤 모임 일정이라든가 뭐 회식 자리가 끝나시고 나서 본의 아니게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이 알코올이 아직 그 체내에 남아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단속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품위 유지에 좀 안전을 기해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본인들은 그 전날에 음주가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실 때 되면 사람 그 신체의 능력에 따라서 이 해독이 이제 빨리 되는 분이 있고 덜 되는 분이 계시는데 아침에 출근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음주에 적발이 되게 되면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그건 고의성이 없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예. 홍보를 좀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미소년들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국내외 이제 교류 협력 사업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그레삼시 미국 요나고시하고 이제 훈춘시가 국외에는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잘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레삼시가 학생 홈스테이 외에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그레삼시 위원 외에 어떤 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교류가 활발하진 않죠. 네, 사실. 그레삼시가 이제 85년도에 처음 이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네. 그 동안에 이제 자매 결연 85년도에 맺고 그 이후부터 한 동안은 이제 학생들 그 홈스테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 그다음에 그레삼시 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상호 방문 답방 이런 형태가 이제 자주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이루어지고 그쪽에 또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이렇게 좀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네네. 했는데 근간에 와서는 뭐 의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원한 건 사실입니다. 그레삼시가 특히 그러시죠? 예, 지금 조금 교류가 조금 좀 소원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사드 이후에 또 훈춘은 뭐한 2년 전부터 좀 그렇지만 훈춘이 가장 활발했던 곳 아닌가요? 훈추는 이제 저희가 네. 그 2006년도 경에 이제 이 농업 부분의 교류 협력이 네. 이제 맺어지고 그때도 그쪽에 이제 이 농업기술 전수 차원에서 또 여기 와서 실습포도 운영하면서 이제 그 훈춘 이제 직원들이 와서 이제 뭐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 의원님 뭐 지적하셨지만은 조금 이제 사드 그 이후에 조금 네, 또 네. 소원하고 그랬지만 또 저희도 계속 또 저기 당면 현안이 이제 이 항로 개설 관계 이런 네.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그쪽에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문도 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조금 교류가 조금 예전만 못하시죠? 예. 자, 지역 맞춤형 공무원 사업 관련돼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이 공무원 사업 선정이 된다는 건 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2018년도에도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수 관계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공무원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잘해 오셨듯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남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요거는 뭐 저기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네. 하여튼 공모 사업에서 이제 저희 매칭률이 좋고 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제 지방 세수가 조금 예년만부터 2016년, 17년, 18년 이제 예.
그때 이제 피크에 왔는데 조금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의 우수한 공모들 이런 게 매칭률이 좋고 이런 것들을 자꾸 지금 적극 저희들이 좀 그 신청을 해서 좀 많이 좀 저희가 따올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좀 기울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속주시 공무원들은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국가 공모 사업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만전에 기회 주시고요. 예,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장께도 제가 질문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에 산불, 특히 이런 재난과 관련된 특별 재난이 선포된 이런 상황에서 시의 우리 부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매뉴얼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근데 시의회의 매뉴얼이 사실 대응 매뉴얼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의회 차원에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이제 함께 해야 되는데, 자 산불 이후에 이제 업무 보고 받는 것부터 해서 산불이 발생됐을 때 의회의 대응부터 이런 명확한 매뉴얼이 없단 말이죠. 참 혼란스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요번에 그 4월 4일 이 우리 이제 산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그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던 걸로 저희도 네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네네. 됩니다. 하여튼 우리 지금 재난안전총괄 부서에서 네. 물론 이제 그런 총괄적인 보고나 이런 거 좀 담당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런 부서들하고 좀 업무 좀 이렇게 네네. 정리해서 예. 차후에는 또 예. 이런 재난 어떤 유형이든 네네. 재난이 발생이 되면은 좀 신속하게 의회하고도 좀 네네. 긴밀하게 이렇게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네네. 신속하게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논의를 의회와 소통과 행동 요령과 대응 이 매뉴얼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있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 예고가 됐을 때 준비 태세가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의원님들과 그날 7시 15분에 행사 참석한 상태에서 이제 전체 우리 문자를 보고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문자를 보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 의회로 이제 마냥 모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회에 모여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혼돈스럽습니다. 많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해종 의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네, 예산 관련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시를 갔더니 이제 예산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속초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것이 행정각 가별로 정책단이 이제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것들이 수요들을 많이 맞추고 계실 텐데, 그 주민 참여를 위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주민 참여 그 예산위원회 말고 그 외에 시민들의 좀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를 좀 취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 채널 말고는 네.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 그쪽 위원회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극히 좀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로 쉽게 다가가는 거는 어려운 거 같아요. 제안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안은. 제가 한번 동해시 홈페이지를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런 그 예산 관련 주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 어디 갔을까요? 이게 계속 뒤로 가서 그러나? 계속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제의 그 하나의 일환으로 주민들에게 이렇게 내년도 이제 예산을 하기 이전에 이렇게 주민들에게 그냥 설문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쭉 봤더니 내용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가 왜 제가 봤을 때랑 자꾸 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그러니까 내 의견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뭔가 질문을 했을 때 답은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시에서 살고 있는 상황들의 시 정책에 대한 어떤 체감을 좀 느끼고 있는 부분인지라 한번 저희도 이런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한 20여 가지의 이제 설문으로 쭉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참고하시라고 좀 네. 한번 이게 말씀드립니다. 뭐꼭그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네. 이제 약간 이제 비공식적인 부분으로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이제 저희들 이제 이 주민 이제 제한 제도 뭐 이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임의적으로 수시로 이제 시민분들이 제안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면 그 중에 이제 타당성이 있고 정말 꼭 우리 지역에 맞고 도입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또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런 지금 형태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목까지 이렇게 발제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체감으로 느끼고 있는 정책을 그냥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전체적인 부분들을 해마다 우리가 들어보고 또 예산을 또 맞춰 간다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좀 제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획 예산 게다가 이제 감사까지를 관련해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 공공기관 지금 속초시 이 행정에 대한 행정안의 그 부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청렴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죠, 담당관님? 저희가 이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2번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언제 거기 그러신 거죠? 어느 해? 2010, 뭐 하여튼 2016, 17년 뭐 제가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그러네요. 거두미처 제가 기억하기는 거두미처 전국의 그 청렴도 네, 거기에서 네. 상당히 그 기관 표창을 받은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그러면 기억합니다. 18년도 상황이 평가가 된 결과는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좀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이제 측정인데 종합은 종합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 그리고 내부 청렴도는 어쨌든 다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고 모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고 그리고 부패 사건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공무원들의 범죄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부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여기 결과를 보시면 기초자치단체 226개의 상황들에서 저희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종합 청렴도 4등급으로 외부에서 느끼는 외부 청렴도도 4등급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 다 2등급씩 낮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인들이 판단한 내부 청렴도의 상황은 전년도보다 1등급 낮아진 3등급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영광인 것처럼 그때 상을 탔었다는 부분들 그것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매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이 정도면 기강이 굉장히 좀 해이해 있는 거 아닌가. 더불어 이제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공무원 범죄의 재질이 참 나쁜 행위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더 이제 시 안에서 뭐 관리자나 그런 상황들과 함께 일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더 화가 날 일들인 것 같은데 그 재질 자체가 참 나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계의 그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징계에 관한 부분은 이제 외부 전문가 분들이 네. 이제 징계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네, 그렇죠. 지금 뭐 내부 공무원들이 거의 관여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거는 일면에 또 충분히 이렇게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고 같이 그걸 이제 조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내외부의 여러 가지 이런 청렴도 부분이 좀 안 좋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충분히 그 총감을 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그러지 않아도 많은 신경을 좀 쓰고는 있는데 부지불식간에 좀 그런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좀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제대로 돼야지 사실은 업무가
있을까? 제대로 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 업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뭐 기관들의 징계위원회를 가보면 뭐 거기 위원회에 갔을 때 위원들이 다 정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징계 양형을 위한 대부분의 모든 자료와 의견은 사실은 행정에서 다 정리해서 올라와서 사실은 그런 기준들에 이런 것들이 맞춰진지 어떤지 짧은 시간에 굉장히 사실은 소극적인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이 담당 부서에서 징계의 상황들 우리가 이제 왜 가끔씩 보면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 있죠. 성범죄 뭐 음주운전 기타 등등 이제 가끔씩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에 맞게 여기에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거는 사실은 시 행정이 어느 정도의 문화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징계에 올리는 아마 의견서도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하여튼 뭐 요즘 이제 지금 이제 의원도 아시지만은 이제 음주에 관한 부분하고 네. 지금 이제 성폭력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그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없고 아주 이제 그 상당히 엄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고 하면은 아주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없도록 뭐 성매매, 미성년 약취, 뭐 특수협박 이거 말만 들어도 사실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공보직에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조직에서 미리 문화적 척도로 좀 해결할 수 있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이제 그 기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춘천시인가요? 그 직원들 근태 관리, 출장,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예 이제 경찰서에서 한번 이제 그 업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희 기관의 그 자체 감사를 제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시에서 그 정보 공개에 올리신 거죠. 예, 시에서 근데 이제 다른 행동이 아니라 모두 이제 회계 감사 결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내용이 미약은해요. 그러니까 아유 실수로 그랬겠지. 뭐 그까지가 8,000원 뭐 그게 뭘 중복을 하고 싶다고 충분히 이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조직 문화의 기강의 해이, 그리고 이제 회계질서 문란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이 이런 용어를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회계 질서 문란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사실은 격한 용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렴도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런 청탁금지 위반한 상황들이 여기에도 2번이나 제가 보았던 것 같아요. 내부에서 이미 이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하고 있었다면 내부인들의 평가도 그렇고 외부인들의 평가도 참 틀리지 않고 있구나. 지금 여기의 상황들이 제 뭐 시간들이 다 돼서 그냥 이런 우려들에 대한 답변을 한 1분만 잠깐 감사관님께 좀 허락을 해주시죠. 예. 약간 추가 질문을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그냥 기다리고 이것의 있는데. 답변만. 네, 하세요. 네. 예,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이제 감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적발 사항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뭐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감하게 좀 경고를 하고 좀 재발이 좀 안 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인 노력에 가겠습니다. 예. 예,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진짜 뼈아픈 시도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 예산 담당관실의 많은 업무를 성실히 또 잘 수행해 주시고 특히 우리 의회의 소통 창구로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부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준비와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과 속초시 모든 공직자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생뚱맞게 동영상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 할 때는 동영상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왜 보여드리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우리 이제 7번 국도 속초시에서 이제 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청해학교가 이제 여기고 교도소 건립하는 데가 여기 마지막 교차로입니다. 여기가 진행 과정, 이분들이 이쪽에 직장을 다니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어차피 질의 시간 내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오른쪽에 진성 폐차장이 요번에 우리 산불 피해 때 요렇게 이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맞은편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중앙에 이렇게 분리대가 있어서 소방차가 이쪽으로 바로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차치하고라도 산불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빠른 화면으로 좀 가볼게요. 고성군을 넘어서 뒷담화는 건물이 있는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이제 좌회전 유턴 차선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위험하게 이렇게 이제 오십니다. 이분들이. 여긴 또 국도변에서 또 차들이 많이 달리는 쪽에서 또 여러 가지 사고 위험도 있고. 근데 이게 작년도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심의 의결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들인데 처음에는 이제 진행 자체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국도를 절선하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건의를 했더니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제 심의위원님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산불이 일어난 이후 우리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 7명의 서명을 다 받아서 이번에 소방차가 그 굴다리로는 못 가니까 하일라 비치까지 가서 이제 유턴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의원님들이 서명을 다 하셔서 이 부분의 절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긴급 상황 시에 재난 대비에 할 수 있도록 좀 위원님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거를 발송을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떤 식으로 답변이 왔냐면 안전시설과 신호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겠다는 이제 답변이 옵니다. 하나의 이제 사례를 이렇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과장님, 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제 사회 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한 것이 예산이고 숫자로 된 정책이며 재정 계획의 기준이 되고 운영의 지침이 되는 게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예산 편성 과정은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 수익 가능한 재원을 2. 누구를 대상으로 3. 어떤 목적으로 4. 어떤 지출 경비로 5. 얼마나 배분하고 집행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절차 과정이 예산 편성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간은 보통 상계 연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의 편성과 심의는 전년도에, 그리고 집행은 당해 연도에,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결산은 다음 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연도에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편성과 집행에 있어 집행부와 지방의회 기능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와 조화를 통해 성립하도록 서로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에, 의결과 확정은 지방의회에, 또 예산의 집행은 집행부에, 결산의 승인권은 지방의회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책임과 기능의 분립은 지방 예산의 운영 과정에서 재원이 낭비되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 예산이 소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편성 및 집행 기능과 지방의회 심의 의결 및 결산 기능을 양축으로 하여서 상호 건전한 비판과 보완적인 자세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우리 예산 담당관실에서 이제 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에서 보듯이 여기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시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화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편성 기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과 시급한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도 개설하고 때로는 여러 시설물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발견이 되지만 그래도 시민이 한 명이라도 불편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때로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속초를 많이 방문하셔서 지역 상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재정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모든 부서의 예산 신청권 하나하나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속초 시민들이 시의 재정 부담과 무관심으로 인해 인근 고성까지 수킬로를 돌아 생활하시고 계신 점을 우리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좀 더 다르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이제 질의 다 했고요. 우리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좋으신 말씀이고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는 어쨌든 우리 시민분들이 소중하게 납부를 한 이제 아주 세금으로 이루어진 아주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왜곡이 안 되고 정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익이 이렇게 증진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이 이렇게 좀 쓰여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같은 아까 화면 동영상으로 본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뭐 이렇게 교통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또 청해학교도 있고 지금 또 교도소도 또 건립이 되고 거기에 많은 차량이 앞으로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교통의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곳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충분히 갖고 다른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렇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전원이 서명한 요거 제가 드릴게요. 예, 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마지막 시간인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쪽 자료 그쪽을 봐주세요. 우리 설악권 행정협의회
이거는 저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지금 없는 거죠? 예, 뭐 그때 그저 행정구역 개편 관계가 이제 논의되면서 또 정부에서도 자율적으로 이제 이 도농 통합을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 부여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네.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또 틀어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서로 좀 불거지고 뭐 이래서 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개최를 하진 좀 못해요. 그 2011년이면은 벌써 이제 예, 좀 오래됐습니다. 10년이 다 돼가는데 예. 그 재가동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해보지 않았나요? 이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여기에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도 다른 여기서 이제 이 공식 이 이제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은 뭐 이렇게 직원 간의 교류도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그것도 하고 여러 방면에 지금 하긴 합니다. 이게 또 민간 차원에서도 또 뭐 이렇게 교류도 좀 하고 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행정협의회가 이렇게 개최되고 한 거는 좀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여태까지 어려운 뭐 부분이 좀 한 있습니다. 이제. 8년 넘게 지났는데 이 지역 현안 사업을 이렇게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서로 없는 거 아닌가? 그 이제 지금 뭐 또 양양군 같은 경우 이제 설악 케 아니 저 오색 케이블카 관계도 이제 같이 뭐 이제 있고 저희들도 동서고속화철도니 뭐 해서 이제 엊그제도 그 또 그 할 때도 결의대 할 때도 이제 같이 이렇게 좀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일단 뭐 저희들은 충분히 이 설악과 행정협의회가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되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하여튼 뭐 노력을 좀 다각도로 노력을 뭐 좀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매번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래요. 뭐 여태까지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좀 이렇게 가동을 해서 지역 현안을 협의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은 답변입니다. 계속 뭐 노력하고 있고 근데 진행된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제자리거든요. 뭐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어떻게 우리 설악권은 뭐 관광과 뭐 해양 산업이 이렇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도로나 뭐 항만 그런 기반 시설 그런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수시로 이렇게 지금 협의회를 운영해 가지고 상승 발전을 도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적 좀 이기주의 그다음에 뭐 또 표심 같은 데 사로잡혀 가지고 그 역할을 좀 도외시하고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마 이 부분은 뭐 다른 군에서 그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설악권 4개 자치단체 중에는 우리 속초시가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좀 나서서 더 먼저 더 크게 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맨날 노력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접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시겠습니다. 이 행정심판 관련해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좀 행정심판 돼 있는 거는 통보 받은 거죠. 이거 우리가 직접 뭐 인지해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없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죠? 이게 뭐 예. 수사기관에서 예. 통보가 오거나 아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담배 소매인 지정 뭐 관계라든지 또 미성년자 이런 거 뭐 미성년자 이제 뭐 주립 판매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행정 이제 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불복의 행정심판 제기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행정벌과 형벌은 틀리기 때문에 예. 대부분 보면 이제 그 이제 형사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오히려 경찰 쪽에서 먼저 적발이 돼서 이제 거기 우리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저희 소관 법률에 따라서 처분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건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예. 왜냐하면은 뭐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를 판매한 사람은 예. 없을 거거든요, 거의. 예. 예. 그래서 참 이게 이 저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이제 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하지만 사실은 이게 좀 법과 현실이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떻게 뭐 미성년자들에 대한 뭐 금연 금주 그런 조항은 법에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 미성년자들한테 팔면은 처벌하는 규정으로 강제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참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 매번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저 신분증을 예, 신분증 확인할 수 확인하고 있는 이제 것도 이래야 아니고 되는데 예 그런 이제 여러 보건- 가지 참 이게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게 좀 악용이 어떤 참 그 질 안 좋은 청소년들한테는 악용이 될 수도 있어요, 범죄에. 이게 의도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가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이제 뭐 고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네.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보호가 목적인데 한편으로는 청소년 또 범죄를 조장하고 또 나름대로 또 무고한 사업자를 또 범죄자로 만드는 그런 참 역효과도 그런 부분. 또 있더라고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이제 행정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좀 고의가 없이 나름대로 참 억울하게 이렇게 좀 고발당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참고하셔가지고 좀 행정 뭐 형벌은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처분만큼은 나름대로 좀 선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좀 해줬으면.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 하여튼 처분 전에 청문을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하고 경위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뭐 저희들이 또 정상 참작할 부분에서 적극 정상을 참작하고 이렇게. 자료 15쪽 보시겠습니다. 7번의 예비비 사용 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우리 저 의원님들이 회계과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도 요구하고 했는 부분인데 그거는 그렇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예비비 지출이 이제 그 산불로 인해 가지고 하고 이제 버스 파업으로 해가지고 지출된 부분이 예, 예. 있네요. 근데 버스 파업은 그렇다 치고 이제 그 산불 피해에 관한 거는 그 이 지금 저 사용한 금액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그 저 받지 않나요? 아, 요 부분 돌려받지 요 않나요, 이제 이거? 요 부분은 결국 이제 뭐 한 10억이 넘는데 10억이 조금 넘는데 예, 지금 네.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당초 본 예산에 15억을 예산을 예비비를 세웠습니다. 예. 예비를 세웠는데 현재 여기 지금 자료 제출 이후에 한 도건이 더 나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15억에서 남은 잔액이 한 4,5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다 소진이 됐고 돼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제 뭐 구상의 문제 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할 때는 또 한전하고 소송이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공공으로 해서 돈이 지출되고 나갔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떤 구상의 이제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일 이제 그런 지자체하고도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뭐 논의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그런 사례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나름대로 그 저 전에 일부가 전에 그 저 예산 그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확보를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 피해 입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피해 입은 게 아니라 예. 피해 복구 비용이 아니라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 지출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 거기에 이제 선진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로 산불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국비 내려오면서 매칭 또 조건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에 것들도 매칭- 같이 여기에 같이 매칭 매칭도 조건이 해서 같이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썼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예. 일부 뭐 구상하는 거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구상의 이 예비비 사용해서 이제 그 사용 금액에 대한 구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도 그 전에 아니 요 그- 지출의 요 과목에 보니까 보니까 뭐 이게 뭐 지원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게 저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 복구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우리가 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뭐 국비도 이제 선제 그 지원이 되고 또 지역 이제 지원금 또 도에서도 이제 뭐 내려오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이 예산들이 지원이 됐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법률적인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하고 네, 요거 이렇게 저 좀 여러 가지로 내용상으로 보면은 구상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잘 챙겨가지고 예, 그 받을 수 있는 거는 받아가지고 다시 채워넣는. 그 전에 청대산 산불 때 동일제 이렇게 발생에 대해서 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는 소송까지는 안 갔습니다만은 하여튼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저쪽 동해도 강릉도 그렇고 또 고성도 그렇고 동일제 사안들인데 뭐 또 도라든지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또 뭐 여러 가지 좀 저 뭐라 유권에서도 좀 뭐 이렇게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알아보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시기 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신선희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사진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국내 자매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시민의 날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문화회관에서 이제 행사를 했잖아요. 예. 담당관님, 자청정과 과장님께도 제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각 우리 자매도시에서 이제 육성을 하는 시립 합창단이 있을 거고 시립 관련된 그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사진을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문화회관에서 시립 합창단이 올라오고 그 다음이 바로 오산 또 합창단이 올라왔어요. 우리가 합창단 경연 대회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어떤 이런 그 시와 교류 단체,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그 단체들끼리 쓸 때는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좀 세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획예산 담당관님, 그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다 물어보셨는데 어떻든 기획예산 담당 부서는 각 부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획, 예산, 감사가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우리 아까 그 강정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편성하여 시민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그러한 속초 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아까 우리 신선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처분 심판 같은 경우도 억울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그걸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방면의 방법이 있어요. CCTV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증빙 서류도 있을 것이니까 공정하게 정말 그 피해 입는 시민들이 덜 있고 정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속초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월 12일부터 오늘까지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